자녀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급이 달라지면서 엄마들이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이 2학기 그리고 겨울방학에 뭔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두 아이를 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둘째 아이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화된 점이라면 첫 번째, 중학교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고 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둘째라는 점이 좀 다르겠죠. 첫째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놓고 나니 초등학교 때 이걸 좀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을 둘째라서 조금 더 알고 있을 텐데요. 6학년 둘째를 준 엄마의 중학교 대비법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옆집 엄마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어서 들어오세요. 팔로미. 저희 아들이 6학년이 되면서 그 전부터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둘째라서 많은 고민하지 않았고요. 첫째 때 했던 실패를 기반으로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부터 학원을 정리를 했고요. 1년 넘게 혼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전혀 안 가고요. 2시 넘으면 학교에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혼자 집에 있는데요. 그때 뭘 하냐? 물론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만 하지 않도록 마련해 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제가 숙제하는데 옆에서 계속 봐주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채점도 해주고 틀린 거 뭘까 이야기도 나눴던 아이인데요. 이제는 제가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아이의 계획은 아이가 스스로 세우고 아이의 공부 양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공부 시간은 토탈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뭘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국어에서는요. 어휘를 다집니다. 중학교 국어, 어휘 초등학교는 많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쉬운 단어가 많았다면 중학교에서는 어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용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학 국어 어휘를 문제집을 사서 매일매일 꾸준히 풀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 국어 어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의성이라는 사회성, 역사성 이런 표현이요.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지도 않고요. 어혈, 두엄, 백로, 송주, 구천 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의 뜻과 예시가 표현이 돼서요. 아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단어 뜻만 외운다고 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시 문장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진짜 자기가 그 단어를 만났을 때 뜻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예시 문장에서 뜻을 알아보고 이 단어가 쓰일 법한 문장에 단어를 넣는 것,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연결하는 것, 또 지문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문제집을 선정해서요. 문제집을 풀리고 있습니다. 어휘를 확실하게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비문학 독해 연습을 시킵니다. 중학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풉니다. 아이한테 문제집을 한두 지문 정도 보여주고 이거 어때? 흥미가 가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지문을 다루는 문제집을 선정합니다. 비문학 독해를 읽어보고요. 문제를 푸는 3-4문제 정도 푸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이의 상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보다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 독해 지문을 읽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네가 그것도 알고 있어 할 정도로 상식이 많이 쌓이고요. 내용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문제집 중에서도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단락별로 요약해보는 그런 문제집 유형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 유형은 아이가 어떤 단락을 읽고 나서 중심 단어를 찾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해보는 연습도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 독해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문제집 위주로 해서 비문학 독해집을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풀고 스스로 채점하면서 익히는 방식으로요. 그럼 두 번째,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다양한 문법 문제집을 풀립니다.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이 풀고 있는 중학 영문법 3800제 같은 경우
굉장히 두껍거든요. 지금 두 번째 2학년 과정을 풀리고 있어요. 그 전에는 쉬운 홍공 선생님 문법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문법에 흥미를 붙이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특히 문제집 중에 보면 아이들이 읽고 단어나 문장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아이가 실제적으로 영어 문장을 써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을 꼭 넣어서 그 과정을 아이가 써볼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리딩북을 추천을 합니다. 아이가 문제의 지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아이가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집을 선정합니다. 아이가 가볍게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어 독해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리딩북을 통해서도 세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늘려가고 있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문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수학은 3가지 문제집을 풀립니다. 한 학기 과정에 대해서요. 기초나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3가지를 풀고 있는데요. 아이가 문제집을 직접 선정해서 나 이 기본 요 정도 수준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문제집을 선택합니다. 인간 같은 거는 저희 아이는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그냥 읽고 그 안에 내용들을 자기가 읽어보면서 문제를 풉니다. 강의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될까 궁금했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인강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아이도 있으면 요즘엔 EBS 같은 무료 인강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론을 익히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심화 문제집도 풀리긴 하는데 다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요. 몇 문제라도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풀 수 있다면 괜찮다고 양은 제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양을 맞춰서 풀고 있습니다. 아직 6학년 2학기 심화 문제를 풀고 있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중학교 과정을 예습하는 식으로 해서 한 학기 정도 예습을 방학 때 돌리는 식으로 해요. 중학교 2, 3학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단계에서 좀 단단하게 익혀가는 걸 중요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은 진행을 하고요. 아이가 짬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정해줬거든요. 물론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는데요. 게임은 하루에 1시간 반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진 않지만 가끔 들어가서 아이가 시간을 넘겼는지 보고요. 넘겼다면 핸드폰을 좀 잠궈서 제가 관리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마음껏 보게 하고 있어요.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아이가 언제든지 넷플릭스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어로 된 영상을 원어로 듣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직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영어로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가 집에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스케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대한 준비 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부 말고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집안일 돕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가 강조하는 게 요리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희 학교에서 실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칼도 다룰 줄 모르고요. 계란 후라이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가 많다는 선생님의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혼자서 독립하는 것이고 혼자 생활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중학교 와서 잘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한 아이가 생활도 잘하고 적응도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음식 요리하기를 자주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라면 끓이기, 스파게티 만들기, 또 고기 볶아서 먹는 거, 계란 후라이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해서 만들어 먹도록 합니다. 아이가 그걸 만들어 보면서 요리가 재밌구나, 요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신감도 많이 늘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이와 늘 상의하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자기의 의견도 집안에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중학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거나 하지 않아요. 학원에 가면 그만큼 숙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정해진 양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학원에 등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가 스스로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자기 공부량을 조절하더라고요.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가장 중요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초등부터 이렇게 하나씩 연습시켜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는지 집집마다 다 다를 텐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 가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키워주는 방법 또한 아이마다 다를 텐데요. 우리 집 아이는 어떤 식으로 그 자립심을 키워줄지 아이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 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